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광화문 일대에서 이 수년 동안 이 자유우파 진영의 지표를 주도해온 정광훈 목사가 오늘 전격적으로 21대 대통령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자, 이 본인이 얼마 전에 예고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국민의힘의 후보들 모두 떨어뜨리기 위해서라도 나온다. 자, 이 말은 국민의힘 후보가 너무나 이 지금 우파 정당을 대표하는 그런 후보들이 아니다. 자, 이런 비판도 섞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정광훈 목사의 공약을 보면 정말 충격적인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동안 국민들이 요구했거나 또는 우리 사회가 이거는 꽂혀달라, 이거는 바르게 해달라 하는 내용들을 과감하게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자, 그걸 보면 지금 나와 있는 후보들보다 훨씬 공약이 파격적이고 그리고 국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와닿는 공약이 많다는 점. 자, 이걸 보면 시원시원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이 소리는 정광훈 목사가 과거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피선거권 박탈을 했기 때문에 사실상 출마가 불가능하다 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정광훈 목사가 이렇게 출마를 공식 선언한 것은 뭐라 그럴까? 자유우파 진영의 국민들에게 경종을 울려주고 특히나 국민의힘에게 또 국민의힘에 나오는 그 후보들에게 자, 제대로 정신을 차리라 하는 그런 메시지도 담겨 있는 것 아닐까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자, 정 목사는 오늘 오전에 서울 여의도 자유통일당사에서 대선 출마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자, 정 목사는 그 출마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양당을 이루는 여당과 야당,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우파 정당이라고 하는 국민의힘 소속의 대통령인 이명박, 박근혜, 윤석열을 다 우리가 만들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런데 다 탄핵을 하고 감옥을 보냈다. 자, 누가 이것을 했느냐? 이것을 누가 했느냐? 더불어민주당이 한 것 아니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자신의 대선 공약 25가지를 밝혔습니다. 자, 미국식 정치 제도를 실현하기 위해서 국회 300명 국회의원 중에 상원이 100명이고 하원 200명으로 나누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원은 경제, 상원은 국방과 외교 문제를 맡게 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공수처를 해산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책을 그대로 이어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국민추천제로 장관을 임명하고 장관을 국민추천제로 임명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관계단체가 2명씩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 중에 1명을 인정하겠다 하는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불법 투표 주범 및 선관위를 즉시 해체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선관위를 해체하겠다는 겁니다. 사전투표제를 없애고 대만식의 현장 투표, 개표를 시행해서 헌법재판소를 폐지하고 대법원에 헌재를 두겠다. 그러니까 헌법재판소를 없애고 대법원 안에 헌재를 두겠다는 겁니다. 사실 이 전문가들도 그렇게 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헌재가 따로 있음으로 해서 거기 직원들이 많고 한 400여 명이 되는데 그럴 필요 없다는 겁니다. 헌법재판소에서 그렇게 많은 판결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자, 대법원 안에서 충분히 가능하다. 대법원에서 지금 소부가 3개 있는데 별도의 이 헌법재판소를 담당하는 부를 하나 두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국회를 해산하고 3개월 안에 재선거를 하겠다. 국회를 해산하고 자, 3개월 안에 재선거를 한다는 겁니다. 자, 이 국민의힘뿐만 아니다. 더불어민주당, 이 국회가 지금 말하자면 범죄의 온상이 됐다. 민주당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윤석열 대통령도 국회를 보고 자, 이 범죄자들이 부실거리고 있다. 소홀이다. 이렇게 말했던 것이었습니다. 자, 지금 민주당의 경우는 이재명 대표가 그야말로 범죄자 재판을 받고 있는 그리고 혐의가 굉장히 많다. 12가지입니다. 어떻게 이게 대한민국의 국회가 이런 모습인가? 자, 여기 정말 지어차는 겁니다. 그래서 국회를 해산하고 3개월 안에 재선거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 그리고 반국가 세력을 반드시 척결하겠다고 밝혔고 독일처럼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소기업, 자영업자를 10배로 확대해서 실업률을 제로로 만들겠다. 자, 대기업, 중소기업, 소기업, 자영업자 모두 10배로 늘리겠다는 겁니다. 자, 결혼하는 사람에게는 무료로 국민주택을 제공하겠다. 자, 집도 무료로 준다는 겁니다. 결혼할 경우에. 불법 철회자는 즉시 추방하겠다 하는 등의 약속을 내놨습니다. 불법 철회자. 자, 그러면서 6월 3일 대통령 선거를 연기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자, 6월 3일 대통령 선거가 지금 잡혀 있고 지금 한 40일 앞으로 다가오는데 연기를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무슨 선거를 2달 만에 정책도 없이 진행하느냐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자, 지금 여기 보니까 여야 후보들이 밝히고 있는 이 정책 중에 여야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민주당하고 국민의힘과 민주당에서 밝히는 정책을 보면 뭐 적석 정책이 많습니다. 적석 정책. 제도비는 숙련된 정책이 아니라 옛날부터 해오던 말 그런 것들을 하고 있으니까 그 정책을 제대로 만들어 가지고 승가할 수 있도록 자, 그렇게 해서 연기를 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개헌과 동시에 4년 중임제를 미국처럼 시행해야 된다. 개헌과 동시에 4년 중임제. 그 대통령을 4년 임기로 하되 한 번쯤 할 수 있는 중임제를 미국처럼 시행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자, 자유통일당은 오늘 29일 날 전당대회를 열어서 최종적인 대통령 후보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번에 전 목사가 이 지금 피선거권 박탈 관련해서는 서울고등법원에서 2018년 8월 달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했다고 합니다. 2017년 대선 당시에 국민대통합당 장성민 후보를 지지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정강훈 목사의 피선거권은 박탈돼서 2028년 8월까지 대선과 총선 지선에 투표할 수도 없고 출마할 수도 없다라고 지금 제가 서울경제를 읽어드리고 있는데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출마 선언을 한 것은 상징적인 겁니다. 자, 이 정강훈 목사는 지금 7년, 8년 그 이상 자, 광화문 광장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집회를 했고 사실 자, 윤석열 대통령 탄생이나 또는 박근혜 전 대통령 말하자면 구출해 내는데도 지난 2년을 한 게 광화문 광장입니다. 광화문 광장. 이 광화문에서의 그동안 집회가 수차례 있었기 때문에 조국도 말하자면 중간에서 하차를 하고 그리고 사법 그 시스템이 파기될 때도 국민들은 나가서 광화문에서 외치기도 하고 문재인이 학정 폭정 그 이재명의 이런 독주 입법 폭주했을 때도 국민의힘 의원들이 나온 게 아니라 광화문 광장에서 움직였다. 그걸 움직인 주체 세력이 정강훈 목사다. 뭐 여러 가지 정강훈 목사에 대한 비판도 있고 비난도 있지만 어쨌든 정 목사가 이렇게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앞장서서 나가서 국민들 앞에 서서 집회를 하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날이 또 오나 추우나 할 것 없이 그렇게 집회를 했다는 것은 우리 한국의 집회 역사에서 큰 그 공로 또 기록으로 남지 않았을까. 지난번에 윤석열 대통령의 그 한남동 관저로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했을 때도 그 문보라가 몰아칠 때도 밤새워 집회를 했던 게 바로 이 단체들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광화문 광장 그 어느 누구보다도 대한민국을 지키는 부분에 있어서는 할 말은 있다. 한 소리가 있다. 자, 그래서 지금 더욱더 이 대통령 후보를 내면서까지 국민들에게 알리는 그런 효과를 보고 있다 이렇게 봤습니다. 자, 정강훈 목사가 주축이 된 광화문 광장 이 많은 사람들이 자, 이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매주마다 모여서 집회를 했다는 것만으로도 자, 좌파들은 섬뜩하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좌파들이 광화문 광장을 주도해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켰는데 그 이후부터는 광화문을 못 파갔다. 장악을 해가지고 중심을 잡고 있다는 점에서 좌파들도 굉장히 위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정강훈 목사의 이 출마가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또 국민들에게 새로운 공약을 보면은 신선한 만 그리고 충격적인 이 내용들이 바로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데 필요하다고 느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